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뉴스델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이번 주 중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고 기레기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떠들며 기우제식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하죠.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려거든 그냥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이라고 기레기들의 예고편이 지금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간보게 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고 국임당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 여론들을 떠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렇듯 사전 예고를 하며 연기를 슬슬 피운다는 것은 검찰이 구속영장에 자신감이 없다는 또 다른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해서 정의당이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입장을 보이자 검찰은 아마도 반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검찰의 간보기에 앞장선 정의당이 더 나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택도 없는 소리죠.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왔을 때 민주당 의석수를 넘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수밖에 의원들이 뒤통수 때릴 수도 있는 그러한 염려도 있겠지만 그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공천권을 둘러싸고 어떻게든 이재명 대표를 끌어내리고 싶어하는 수밖에 의원들이 다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자율투표가 아닌 당론으로 결정이 되면 당론에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당론에 거스르면 공천은 둘째치고 곧바로 제명 절차에 들어가게 될 테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라서 장난질할 인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현재 민주당 전략위원회가 지도부에 보고한 대응 문건에는 혹시라도 있을 이탈표를 우려해서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신속하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전략적 내용이 담겨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런 문건이 어떻게 방송사에 넘어갔을까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여튼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고 자율적인 투표에서 부결되면 지극히 좋겠지만 분위기로 봐서 수밖에 의원들을 믿을 수는 없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당론으로 채택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일각에서 반대의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게 있지요. 이재명 대표 잘못되면 그때는 공천이고 나발이고 민주당이 날아가는 수가 생깁니다. 윤석열과 그 일당들이 가만히 있지도 않을 뿐더러 지지자들 역시도 난리가 날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끔찍하지요. 해서 그런 부분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론 채택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은 단순히 개인의 몸이 아닙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당원전 행사에서 다시 한번 이런 주문을 했지요. 상대의 작전은 명확하다. 잘할 생각보다 지배하기로 작정을 했고 지배에 장애가 되는 건 없앤다는 것이다. 최고 포인트는 이재명에게 죄를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다. 이게 균열 요인으로 작동한다. 안에서 내부에서 일종의 대응을 하게 되면 심각하게 균열, 갈등이 올 수 있다. 내부 균열 절대 안 된다. 좀 부족해 보이고 달라 보여도 용인을 해야 한다. 문자 폭탄과 표를 만들어 놓으면 거기 들어가 있는 분들이 누구를 원망하겠냐. 결국 공격의 빌미가 되고 득이 아닌 실이 된다. 요새는 수박이라고 문자 보내는 사람이 있냐?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 저한테 찌시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냐? 똑같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여태까지 수밖에 의원들이라고 실컷 떠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는 것이었나 봅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주장이 그렇다면 설령 마음에 안 드는 일부 호박계 의원들이 있다손 치더라도 당분간만큼은 참아야 할 것 같습니다. 리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때로는 눈앞의 적보다 내부의 적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윤석열 정권에 맞서 싸우고 또 체포동의안이나 김건희 특검이나 대장동 특검 등 적들과의 전투가 바로 코앞까지 닥쳐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말대로 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리더가 그렇게 하자면 그렇게 해야죠. 이재명 대표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기나긴 밤이 지나고 새벽동이 틀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록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당분간은 뜻에 따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한편 어제 윤석열이 충북 청주의 육거리 시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고물가에 가스비, 전기료, 공공요금 등으로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정말 생활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려운데 저희도 죽도록 일하겠다. 지역과 시장의 온기가 돌아야 국민 경제가 산다라고 말하면서 지역 경제 및 지역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뭐 병 주고 약 주는 정도도 아니고 대체 뭐 하자는 것일까요? 지가 실컷 다 올려놓고 이제 와서 무슨 죽을 힘에 다해서 일을 한답니다. 또한 이곳 시장에 와보면 제가 왜 대통령이 됐고 제가 누구를 위해서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지 정말 가슴으로 느끼게 된다. 대통령이라고 큰일만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사무실로 돌아가면 민생을 꼼꼼하게 챙길 테니까 염려하지 마시라 라고 입을 털었다고 합니다. 정말 사람 맞나 싶습니다. 자, 윤석열 발언에 시민분들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었을까요? 대통령 돼서 맨 처음 한 일이 청와대 나와서 너 살 곳 구하는 것이었다. 국방부 내쫓고 용산 점거하고 외교부 내쫓고 한남동 점거하고 이제는 안 쓰겠다는 청와대까지 점거를 했다. 세 곳을 돌아다니며 만찬한다면서 세금을 흥청망청 쓰고 다니는 김건희의 남편 말에 진심이 일이라도 있는 거니? 라고 비판하는 시민도 있었고, 부동시가 눈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 대가리에도 전염되고 그런 거였나? 당최 가까운 말을 하는지 뭔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글도 있었으며, 오늘 짓거린 말 시행은 고사하고 반대로만 탄압만 삭감만 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랬다. 다녀간 걸 후회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이 맨날 지각만 하면서 맨날 술만 처먹으면서 죽도록 일하겠다고 지나가던 개가 없겠다라는 글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전 국민들이 비슷한 말씀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다 필요 없고 그냥 조용히 내려와. 너만 내려오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 라고 말씀들을 하실 겁니다. 자, 한편 제주 4.3 사건을 북한의 김일성 일가에 의해서 자행된 것이라고 정신 너갱이 빠진 소리를 했었던 국임당의 태영호. 논란이 일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 중에는 나는 북한 대학생 시절부터 4.3 사건을 유발한 장본인은 김일성이라고 배워왔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다른 걸 다 떠나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한다는 인간을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으로 방치한다는 거, 이거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사상이 저렇게 빨갛게 물든 자를 국회에 놔둔다면 이거는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민주당에서 국회 윤리위에 제소를 해서 그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반드시 제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윤석열이 전당대회 이후에 당정 분리가 아닌 당정 효율을 위해 명예대표를 맡는다는 방안까지 검토한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대놓고 차기 총선에 개입하겠다라는 것인데 탄핵이 머지 않은 듯합니다. 뭘 해도 상상 그 이상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